안녕하세요. 이제 7반은 요 DNA 첫 번째 프린트 저번에 하다 말았던 요 프린트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눠줬던 프린트로 또 이어서 수업을 하고 교과서도 확인을 할 건데 저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핵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핵산의 두 가지 DNA와 RNA 중에서 DNA 구조를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 수업을 다른 반에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DNA에서 여러분들 DNA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염기 네 종류를 꼭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 그 DNA 구조를 보면 DNA는 여러분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가닥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가닥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안쪽으로 염기들이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4번에 이 표까지는 채웠고 표 아랫부분에 보면은 DNA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보 결합은 상보적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염기랑만 결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특정한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냐면 아데닌, A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짝꿍이 있는 어떤 특정한 염기랑만 결합을 하는 것을 상보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일단 이제 뒤로 넘겨서 구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림을 보면은 DNA가 보통 이런 식으로 모형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가닥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DNA 핵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였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랑 뭐로 되어 있냐면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자, 그때 이 바깥쪽 가닥, DNA의 바깥쪽 가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인산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보라색으로 칠했던 이 가닥은 이제 이쪽 인산당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 주황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또 이쪽 인산당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인산당 부분 두 개의 가닥을 이어주는 것은 안쪽으로 결합되어 있는 염기들이다. 염기가 DNA 안쪽에서 결합하면서 두 개의 가닥을 묶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산당 염기 중에 만약에 염기가 아데닌이었으면 반대쪽으로 인산당 염기, 어떤 염기가 결합하냐면 타이민이 결합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데닌과 타이민이 짝꿍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안쪽으로 수소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염기들끼리 하는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소 결합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화학 결합에서 배웠던 공유 결합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이제 화학 1이나 화학 2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다만 이제 A랑 T, 아데닌과 타이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닥이 안쪽으로 아데닌,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이 수소 결합하면서 가닥을 이루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DNA 이중나선 구조와 특징에서 1번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나선의 안쪽에는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때 그 염기들은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의 상보 결합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안쪽, 나선의 안쪽에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그 다음에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채워보면 아데닌과 타이민은 항상 양이 같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항상 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상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DNA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30%였으면 타이민의 비율도 당연히 30%겠죠. 양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DNA에서 구아닌의 비율이 20%였으면 사이토신의 비율도 20%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NA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른 반에서 만들었던 모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들 DNA 모형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만든 거를 가져온 거고, 보면은 이제 이 초록색이랑 이 보라색 부분이 DNA 가닥을 이루고 있는, 즉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인산 당 부분이고, 안쪽으로 이제 염기들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이 아데닌, 그리고 이 빨간색이 타이민. 그래서 둘이 짝꿍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이제 짝꿍을 이루고 있는 상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 만들면서 DNA 구조를 이해를 하는 건데, 7반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빠르게 시험 전주니까 그냥 빠르게만 만들어 보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DNA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 저번 주에 나눠줬던 프린트 보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 보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전에 얘기해주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차 고사 시험 범위는 교과서로 14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효소랑 DNA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 이런 DNA 모형을 만들었었던 걸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DNA에서의 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건데, 그래서 요 가닥들을 이루고 있는 인산 당 부분을 세보면 1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개만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모형을 만들었던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은 학습 요소를 보시면, 오늘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그 다음 생명 중심 원리,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김새가 다 다른 이런 모양, 이런 형질들이 발현이 되는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각종 효소의 주 성분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생체 속, 우리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인데, 이제 그 단백질을 어떻게 발현을 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DNA랑 유전자의 이제 정의와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사실 DNA랑 유전자랑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DNA랑 유전자가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프린트 보면서 수업 들으면 되고요. 자, 1번에 여러분들 DNA라는 거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우리의 각각의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 형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나 어떤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눈의 모양, 눈동자의 색깔, 뭐 코의 모양, 키, 뭐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DNA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DNA, 그 유전 정보가. 그런데 어떤 우리의 생김새를 발현시키는 특정한 단백질 그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고 없고, 뭐 눈동자의 색이 갈색이고 뭐 아니면 파란색이고, 이런 형질들을 결정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 정보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DNA 유전 정보는 세포의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계속 이제 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들어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할 때 배웠을 건데, 염색체라는 건 들어본 적 있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응축돼서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 DNA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자면, DNA는 이 DNA와 어떤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랑 같이 결합해서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풀려있는 실처럼 풀려있는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세포 분열이나 뭐 체세포 분열과 같은 세포 분열을 할 때에는 유전 정보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유실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꽁꽁 이렇게 뭉치는, 그래서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건데, 지금은 염색체는 중요하진 않고 이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저희 이어서 이번에 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DNA 염기 서열에서,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라는 거는 저번에 그 모형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긴 잘 보면 뭐 T, A, G, A, T, C, 뭐 T 이런 식으로 염기 순서 있죠. 이런 걸 염기 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 염기 서열에서 특정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 중에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발현시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NA 안에 유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유전자는 약 3,000개의 염기로 되어 있으며, 이 염기는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사람은 약 25,000개의 단백질 유전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는 이제 DNA 상의 특정한 위치에 들어 있으며 DNA 한 분자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 있는데, 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DNA에서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한 어떤 부분, 내가 만약에 뭐 머리 색깔이 갈색이야. 그 갈색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딱 그 부분,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DNA와 유전자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1번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효소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형질이라는 것은 2번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이제 모양새,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요 과정 3번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그 유전자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유전자에 담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건 이제 예시로 써놓은 거예요. 어떤 단백질, 그게 만약에 멜라닌 합성 효소라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 그러니까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멜라닌 합성 효소로부터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면서 갈색 눈동자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아니라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면 이제 파란색 눈동자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형질들이 다르게 발현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그 DNA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1번에 보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처음에 DNA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이제 RNA라는 거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고 설명하는 원리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저번에 DNA랑 RNA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었는데 얘네들의 차이점 중에 염기가 다르다. 염기의 종류가 한 가지가 달랐었죠, 여러분들. DNA에 들어있던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이었는데 이 RNA는 AC, G는 똑같은데 T 대신에 U가 이름이 뭐였죠? 유라실이라고 했었죠, 그죠? 유라실이 들어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해서 같이 한번 생명 중심 원리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DNA 부분에 보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 A, G, CT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 바로 아래서 할게요. 자, 전사를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RNA는 DNA의 상보적인 염기, 그러니까 A, C, G, T의 상보적인 염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RNA의 염기 서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RNA의 염기 서열을 번역하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DNA에 들어있는 4개의 염기가 있죠. DNA에서 RNA를 만들 때 이 염기가 상보적인 염기가 만들어지는데 A의 상보적인 염기는 원래 T, 타이민이었죠. 근데 RNA는 T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있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이제 똑같이 구아닌으로 전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는 이제 사이토신, 그 다음에 T는 그대로 아데닌,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는 과정이고요. 요거를 이제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번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전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복사를 한다는 뜻인데 전달할 물질을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내려와서 5번 해볼게요. 5번. 5번에 DNA에서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번역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아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지금 여기에 세포의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했었죠. 근데 그 이중나선 구조 중에 한 가닥, 그 중에 한 가닥이 복사가 돼요, 여러분들. 복사. 어떤 DNA 2가닥 중에 한 가닥이 복사가 되면서 단일 사슬 구조의 RNA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전 정보를 RNA를 시켜서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달할 물질을 복사한다. 그런 의미로 전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 RNA가 이 세포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핵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를 핵공이라고 하는데 이 핵공을 통해서 RNA가 세포질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RNA가 세포질로 이동한 후에 이 세포질에 들어있던 리보솜이라는 애랑 만나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 그 RNA의 그 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DNA죠, DNA. DNA는 여러분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 두 가닥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그거예요. 가닥에 염기 꽂아서. 근데 그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그 중에 이제 한 가닥이 요만큼 한 가닥이 이제 전사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산염기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삼염기 조합. 염기를 3개씩 묶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얘네들이 전사를 통해서 RNA를 만들어요. 이게 RNA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아데닌이 전사를 통해서 여기 RNA에 유라시를 만들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 또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A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은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한 가닥을 이제 전사 복사를 하면서 이제 RNA를 만드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코돈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코돈. 이거는 이제 특정 어떤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개의 염기씩을 3개의 염기 그 조합을 RNA에 들어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UGG라는 이 코돈은 이 아미노산 1을 만드는 거고 UUU라는 이 코돈은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고 GGC라는 또 다른 코돈은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를 번역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써보자면 다시 1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얘는 여러분들 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DNA의 이중나선 중에서 한 가닥이 이용이 되고 DNA 한쪽 가닥에 있는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단일 가닥의 RNA 사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이제 전사라고 표현을 하고 RNA는 DNA 가닥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기 때문에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 첫 번째는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다는 거. 4종류의 염기가 있으며 RNA의 유라실은 DNA의 타이민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염기 조합이라는 거는 DNA에 들어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를 말하는 거예요. 3개를 한 조로 표현을 하고 걔가 전사되고 번역되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암호의 수와 배열 순서가 한 개체의 유전 정보를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하필 근데 3개의 염기 조합이냐 2개는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DNA의 유전 암호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는 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2개의 염기가 한 조야. 2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된다면 그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개의 염기 중에 2개의 염기를 한 조로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염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4종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종류고 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염기도 4종류죠. 자, 이런 경우에 총 16가지의 염기 조합이 나오는데 자, 16가지로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2개의 염기 조합으로는 20개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3개의 염기가 여러분 한 조가 된다는 것은
그 아까 본 것처럼 염기가 다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로 4종류가 가능하죠. 두 번째도 4종류, 세 번째도 4종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4의 세제곱. 그래서 64종류의 염기 조합이 나오고 64종류의 염기 조합으로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당연히 충분히 넉넉하게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남잖아. 그 이유는 이제 어떤 특정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UUU, 뭐 UAA,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4종류를 가지고 이제 20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4번에 그 DNA의 염기 3개씩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3염기 조합으로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RNA의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불러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코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돈. 그러니까 코돈은 여러분들 RNA의 3개의 염기를 말하는 거예요. DNA 염기로부터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RNA의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고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코돈으로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과정,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질,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세포질에 들어있는 리보솜이라는 애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뭐 리보솜 이런 특정 세포 소기관은 사실 효소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질에 들어있는 리보솜과 이제 만나서 단백질 합성한다. 그냥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단백질이 만약에 내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또는 뭐 쌍꺼풀을 만드는 이제 그런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단백질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해야만 그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기만 했다고 해서 바로 쌍꺼풀이 생기거나 만약에 뭐 곱슬머리가 되거나 이런 형질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든 후에 그 단백질이 어떤 이제 형태의 변형을 주면서 어떤 모양의 변형이 생기면서 기능을 수행해야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RNA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해서 합성된 단백질은 구부러지거나 꼬이거나 접히거나 그러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그런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만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지저분하네요. 하고 나니까. 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생머리일 수도 있고 꼬불꼬불 머리일 수도 있고 이런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건데 일단 내용은 이 정도예요. 오늘 했던 내용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의 과정, 즉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교과서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교과서는 보시면은 이제 100 몇 쪽이냐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이제 151쪽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151쪽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다 방금 했던 내용이어서 이런 그림들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될 것 같고 방금 했던 그림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저기 156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56쪽 여기에 이제 이거는 프린트해서 안 했어가지고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 염기 서열에 의해서 그 유전자에 들어있는 특정 염기 서열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전자에 들어있던 염기들의 순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유전 질환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적혈구랑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정상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떤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난 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인데 그래서 뭐 전사가 됐죠. G에서 C, 뭐 T에서 A, T에서 A 뭐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됐죠. 그래서 정상 아미노산 합성했죠.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정상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돌연변이 쪽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원래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C, T, T여야 되는데 중간에 T 대신 A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타이민 대신에 아데닌이 들어감으로써 아데닌으로 통해서 이제 전사된 RNA의 유라실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이상 통해서 그러니까 염기가 어떤 치환되거나 아니면 염기가 뭐 추가되거나 염기가 빠지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위에 설명이 써 있는데 DNA 염기 한 개가 바뀌면서 원래와 다르게 합성이 되었고 그래서 정상 적혈구 대신에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을 일으키거나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유전 질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염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염기 순서가 변형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또 다른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그 160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냥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딱 2개만 풀고 그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문제 더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프린트 나눠주고 문제 풀어줄 거니까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를 보면 세포에서의 유전정보 흐름인데 이제 뭐 전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RNA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이제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부터 틀렸네요,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틀렸고 2번의 가 과정은 번역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맞죠. 그럼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얘는 핵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생물의 고유한 특성은 단백질을 통해 발현이 되죠. 어떤 형질 발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4번의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당연히 들어있죠. DNA의 타이밍은 기억으로 옮겨질 때 아데닌으로 전사된다. 당연히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옆에 5번 문제도 하나 풀어보면 D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DNA가 이렇게 2가닥이 있죠. 그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RNA를 한 가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본다면 이게 저기 타이민이면은 뭐를 만들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A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상보 결합으로 상보적인 염기로 G에 C, 그죠? T에 A,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ACA라는 이제 그 코돈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은 또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RNA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세포질로. 여기 안에는 이제 핵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은 RNA이다. RNA 맞죠, 당연히. 자, RNA 한 가닥 맞고. 그 다음 니은의 염기서열은 ACA 맞죠.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틀렸죠, 여러분들. 자, 어디가 틀렸냐면 3개죠. 3개의 염기가 즉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돌연변이로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뀔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꼭 열심히 해와서 다음 주에 같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